안녕하세요. 주익변수입니다. 주님들과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좀 꽤나 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한미반도체 주주분들도 가족분들과 정말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휴식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뭐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또 달려야 되니까는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 밴더죠. TC 본더 밴더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TC 본더 이 밴더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를 첫 번째로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이 이제 마이크론의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는 이게 구구절절 한미 반도체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JP 모건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를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리레이팅이 가능할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하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여기에 이제 오픈 AI 샘 올트만의 방안으로 인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참여를 하고 삼성전자도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완벽한 좌청용 우백호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가가 이제 상방으로 틀 거니까는 벨트, 여러분들 벨트는 단단히 매셔야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TC 본더 밴더를 어떻게 이렇게 정형화를 시켰는지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지금 한미반도체 종목 토론방에 요 기사가 나왔죠. 한미의 항복, SK 하이닉스 TC 본도 공급망 다변화 주춤. 요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아시다시피 유료 기사예요, 여러분들. 예, 요 기사가 유료 기사인데 이제 한미반도체 주주분이 이제 종토방에다가 이제 유료 회원이시다 보니까는 이 글을 기사를 게재를 해주셨는데 이 기사의 골자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부터 TC본도 공급망을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홍콩의 ASMPT와의 재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거래해온 한미반도체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솔벤더 리스크는 하나 세미텍이 아니라 ASMPT를 통해서 완화하려는 구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한미반도체 입지가 일단은 더욱더 굳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반도체 주가를 봤을 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거 지금 너무나 과도한 하락이죠. 과도한 하락이 한 번만 아니라 지금 두 번 연속 나왔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거 변심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우려감으로 밀어버린 이러한 지금 낙폭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가 하락의 트리거였던 결정적 모멘텀이 이제는 뭐다? 회복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유지시킬 수밖에 없는데 요 기사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이거죠. 하나세미텍에게 주던 물량을 축소를 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890억 상당의 수주를 몰아주며 강력히 밀어줬던 하나세미텍에게 결국에 최근 들어서 기술 완성도 문제, 장비 안정성, 납기 지연, 핵심 부품 수입 의존 등을 이유로 공급 물량을 축소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허 심판원 결정이 이제 내달 11월 또는 이제 12월 중으로 지금 이제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앞두고 SK 하이닉스가 돌연 태도를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이 특허 심판원 쪽의 결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가 충분한 지금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왜냐하면 고객사니까는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여도 이거를 공급해주는 밑에 이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제시한 하나세미텍이 제시한 이러한 이유들이 실질적인 팩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하나세미텍에서 취급하는 TC본도에 들어가는 헤드랑 모타
이게 이제 해외에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해외 기업이 캐파를 증설 안 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캐파 부족으로 지금 이게 납기 지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의 물량을 지금 축소를 하는 이러한 이유가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코에 거는 코걸이일 수도 있다.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내부 신뢰가 흔들렸음을 충분히 반영해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 반도체는 이 자리가 더욱더 굳어지면서 더욱더 그 위상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위상은 더욱더 견고하게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기존 밴더와의 협력 관계, 한미 반도체와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더욱더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은 TC 본더를 한미 반도체 쪽으로 더욱더 지금 발주를 하겠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주주분들이 약간 고민하시는 게 이제 홍콩 ASMPT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SK하이닉스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만 100% 의지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홍콩의 ASMPT를 이제 한화세미텍의 새로운 대안으로 지금 제시를 한 상황인데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한미반도체 TC본도와 ASMPT의 TC본도를 몇 대 몇 비율로 발주를 하려고 하냐면은 한미반도체가 3비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의 ASMPT가 1비율입니다. 3대 1비율.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미반도체가 4분의 3 비율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자 우리가 100대의 TC본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는 여기에서 100대의 4분의 3인 75대를 이제 수주해서 가져가는 것이고 ASMPT의 비율은 4분의 1 수준이니까는 자 25대를 수주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ASMPT보다 4분의 3 SK하이닉스 전체 물량의 4분의 3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SK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를 완벽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율, 발주 비율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발주 비율이 뭡니까? 결국 주가로 다시 재적용이 돼야겠죠. 그러면 뭡니까? 신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위로 쏴주면서 공매도의 쇼스퀴즈까지 같이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서는 SK하이닉스가 아니다. 야 그냥 한미반도체 ASPT 니네 그냥 5대5로 해라. 요렇게 나갔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그냥 SK하이닉스 전체 물량의 4분의 3 75%를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콜 테스트만 끝나면 결국 주가 다시 한 번 더 위로 들어 올려줘야 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요소 자체가. 여기에서 근데 뭐예요? 하나세미텍은 지금 빠졌잖아. 여러분들. 하나세미텍은 빠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한미반도체 주가를 내가 여기에서 더 끌고 갈까? 비중을 축소할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주주분들은 요게 어떻게 보면 답안지가 될 수가 있다. 요거 자체가.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이제 마이크론을 약간 좀 견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의 TC본도를 거의 뭐 이제 90% 이상 담당을 하고 있고 ASMPT도 지금 마이크론 이 콜 테스트 성공을 했기 때문에 ASMPT를 지금 이제 뭐 채택을 한 건데 근데 사실상 이 HBM4의 이 양산 이거 이제 TC본도 양산을 위해 테스트하는 곳이 두 업체밖에 없습니다. 한미반도체와 ASMTP 두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두 기업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비중을 더욱더 늘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은 삼성전자도 약방의 감초처럼 한미반도체 TC본도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에다가 4분의 3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ASMPT 쪽에다가 4분의 3 할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지 무덤을 자기가 파는 꼴입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마루타가 되는 거야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더 좋아요? SK하이닉스에게 더 좋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바보가 아니고서는 ASMPT의 비율을 늘리겠냐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미반도체 큰 그림은 뭡니까? 삼성전자까지 시간 문제고,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죠. PC본도 자회사 세메스. 이 세메스 같은 경우에 HBM3에서도 지금 비중 자체가 10에서 많아봤자 20%였습니다. 근데 HBM4의 TC본도는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10년 후에 나.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랑 같은 개념이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카이스트에 이제 HBM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석좌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뭐 지금 뭐 2, 3년 안에 하이브리드 본딩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셨어요. 물론 빨리 하면 좋겠죠.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 본딩의 이제 현실로 적용을 시키기 기술 수준 자체가 어렵다라는 방증이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 우리가 선점을 하면은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JP모건이 이 마이크론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했고, 그러면은 이 평가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우리가 요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JP모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한미 반도체는 일단은 단기 목표 주가를 여기까지는 때려주겠구나. 근데 삼성전자 공급계약 공시 터지면은 여기까지 또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때려주겠구나라는 것을 JP모건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연휴간 이제 연휴 특별반이죠. 제가 전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연휴 특별반을 제가 좀 꾸렸습니다. 그래서 연휴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차기 주도주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이 연휴 특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JP모건의 보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요 전략방이 있는데요. 이 전략방은 저 혼자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험사 출신, 그리고 은행권 출신, 증권가, 또한 국민연금 출신 등 총 5인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전략방인데요. 전략방 이름이 보시면은 이렇게 여의도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화점은 내 입맛에 맞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것처럼 이 전략방은 실시간 단타뿐만 아니라 단기 스윙이라든지 성장주나 가치주에 특화된 매매, 다양한 매매들을 주력으로 삼아서 보험사, 그리고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이 같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굴려봤던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급등하기 전에, 열차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연휴도 없이 이 전략방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4월 15일 대목이라고 불렸던 이 조기 대선, 이 당시 전략방에서는 이재명 대장주였던 이 코나아이를 3만 원대부터 분할 매수로 이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눌러서 보시면은 주가가 24%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항상 주식이라는 게 내가 요거를 못 먹었네 아쉬워하실 수도 있지만은 은행이라든지 국민연금 출신들의 시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요러한 조정폭, 요러한 눌림목, 요 부분을 정조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가 4월 15일이었고 코나이의 주가가 요때 4월 15일 요렇게 밀리고 있었을 때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나이는 아시다시피 지역 앞에 관련주였고 여기에 있어서 성장과 가치가 당연히 눈에 띄는 남다른 주식이었기 때문에 3만 원대 초반에 잡아서 결국 7만 5천 원이죠. 7만 5천 원에 매매 종료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가 높게 3만 3천 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126%의 수익을 단기에 선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방은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국민연금 출신이나 증권가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고, 그러면은 이 시각 자체가 주가 상승에 직결이 되어 있는 요인들인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로바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 같이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8월 22일 날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죠. 나우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13,000원이었을 때 호가창까지 싹 다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13,000원일 때 평균 단가를 17,000원 이하로 맞추셔야 된다. 추가적인 상승 불가피하고 신규 진입도 넉넉히 가능하시다라고 전략방에서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언제? 8월 22일. 그래서 우리가 나우로보틱스의 차트를 좀 보시면은 8월 22일이 언제다 여러분들? 요때입니다. 요때가 이제 8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기 전 구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략방에서는 나우로보틱스도 13,000원대 말씀을 드려서 단기 얼마까지 슈팅이 나왔습니까? 27,500원까지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나우로보틱스도 이제 단기 스윙 주력주였기 때문에
단기 60% 이상 수익을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미리미리 좀 선점을 했었고요.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전략방에서는 바로 매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도 84,000원에 잡아서 165,000원의 전량 익절을 했기 때문에 전략방에서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과 실시간 단타 등 모든 전략을 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 보험사, 은행, 증권가, 국민연금 출신들과 100%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전략방 입장하시면 연휴 이후에 곧바로 치고 나갈 주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분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전략방에서는 정말 국민연금 출신들, 증권가와 은행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맥상통하게 통해서 이렇게 또 시그널이 나갔었거든요. 언제? 9월 26일 날에. 9월 26일에 보시면은 SK하이닉스도 자 34만 6,500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9월 26일이 언제죠, 여러분들? 실제로 요 날입니다, 여러분들. 9월 26일이 SK하이닉스의 조정이 대략 5%에서 6% 정도 나온 날. 요 날에 국민연금 출신들과 증권가 출신들, 은행권 출신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에는 눌림목 매수였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요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아쉬워할지라도 오히려 하락이 제한되는 구간까지 칼같이 이 전략방에서는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SK하이닉스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 당시 호가창 눌러서 시간까지 다 나오죠. 시간까지 나오고 수정된 메시지도 아니고 요렇게 매수가 잡아들여서 3차 매수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우리가 일단 살펴보고 곧바로 연휴 이후에 요거구나라고 우리가 딱 잡아서 금요일날 바로 치고 나갈 주식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 수익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국민연금, 증권가, 은행, 보험사 출신 등 다양한 출신들의 전문가들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전략방에서 물길이 잘 닦여 있고 햇볕 드는 논에다가 모내기 하시면서 수확의 기쁨까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JP모건이 이제 9월 19일 날이었죠. 요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보고서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가득 담아라예요. 가득 담아라. 마대에다가 쓸어 담아라. 지금 JP모건이 제시한 게 요겁니다. 첫 번째 HBM4 트레이드 레이쇼 4대1 그리고 HBM4가 HBM3 대비 웨이퍼 소모가 33%나 높아서 2026년에 공급 과잉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 밝혀졌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왜냐면은 오픈 AI도 실질적으로 디램이 부족하고 그리고 구글도 디램이 부족한데 이게 어떻게 지금 뭐 공급 과잉이 성립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HBM4 트레이드 레이쇼 4대1 그리고 이제 뭐 웨이퍼 소모 33% 이거는 이겁니다. 이제 4대1이라는 게 동일한 연산 성능을 내려면은 기존 디램 4개를 써야 됐던 것을 HBM4는 하나만 써도 가능하다. 즉 디램 4개를 쓰면은 전력 소모 발열, 공간 차지, 병렬 처리 설계가 더 어려운데 HBM4 하나면은 이 모든 걸 다 대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33% 이거는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은 요겁니다. 웨이퍼 소모량이 33%가 많다라는 것은 장비 수요가 그만큼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더욱더 넓어지니까는.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가격도 어떻습니까? 가격도 HBM4의 가격은 3E 대비해서 30에서 40%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미반도체 적용을 시켜서 봤을 때는 당연히 뭡니까? 영업이익률 증가로 바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BM의 TAM이죠. 시장 규모도 이제 올해 50조였을 때 이제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87조로 더욱더 확대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HBF, 낸드를 쌓아 올린 거, 디램을 쌓아 올린 HBM뿐만 아니라 낸드를 쌓아 올린 HBF의 시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커져서 한미반도체는 HBM에서도 구심점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지만은 HBF에서도 다시 한번 여전히 다크호스로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이 바라보는 이 마이크론의 HBM 점유율은 내년 점유율은 최소 22에서 23%는 확보를 할 것이다. 근데 실현치는 이 이상 상회 가능하다.
라고 지금 언급을 했고, 주요 고객사와 26년에 대한 내년 물량에 대해서 조기 계약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 보니까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한미반도체 TC 본더가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JP모건이 봤을 때도 이 이상 실현치 상회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을 정도로 TC 본더가 굉장히 지금 무결점하다. 순수 그 자체다라고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상식적으로 삼성전자가 이것도 SK하이닉스처럼 한미반도체 비중을 안 높이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ASMPT에다가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험을 하겠냐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사이드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이제 HBM4에 대한 수요, 그리고 단가, 수율, 점유율을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HBM4 조기 양산,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가정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제외시켰는데 통과할 거예요. 통과할 건데 약간의 지금 뭐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수율이긴 하지만은 왜 원CD램 공정 이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수율을 예상보다는 좀 빨리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가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미의 TC본도 수요 추정 변수가 일단은 이제 올해 대비 내년은 올해 대비 40%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에서 38%였는데 45% 이상으로 더욱더 남는 장사를 할 것이고, EPS도 이제 대략 올해 추정되는 게 3,300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5,000원 이상으로 지금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EPS가 중요해요. 이게 주당 순이익. 내가 이 주식을 뭐 중기 스윙이라든지 이러한 주식으로 이제 끌고 가도 손색이 없냐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른 주식에서도 판단을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EPS를 유념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을 내는 기업은 뭐예요? 성장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주랑 가치주랑 나눠지고 있잖아요. 성장주는 뭐예요? 몸집이 작은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을 30점 맞았던 애가 이제 100점을 목표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근데 가치주는 평소에 시험 점수가 90점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뭐가 더 쉬워요? 30점에서 100점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미반도체는 성장주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 PER도 글로벌 반도체 장비주 평균 30에서 35배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5,000원을 저는 적용을 했습니다. EPS를. 왜 그러냐면은 HBM4의 수요로 인해서 내년이죠. 잠깐만 우리가 추정 실적을 좀 보시면은 내년의 EPS를 보시면은 내년이 4,829원, 대략 한 5,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땡겨오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30배만 때려주더라도 단기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상 실적 일부분을 조금 더 빨리 당겨온다. 그리고 이제 5,000원에 이제 멀티플 35배. 이거 장비주 평균을 제가 이렇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배를 적용을 시키면은 17만 5천 원. 근데 이제 변수는 삼성전자 TC본도 공급이 되겠죠. JP모건 논리라면은 이게 시장의 수요와 그리고 마진율 이런 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EPS 6,500원을 기준으로 30배만 때려주더라도 이 한미반도체 적정 주가는 삼성전자 TC본도 공급향으로 일단은 요 정도는 달성을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예요? 삼성전자도 보는 과정 중에 있잖아. 그러면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목표가를 봤을 때 요거는 우리가 봐도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JP모건이 잘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뭐가 두 가지냐? 웨이퍼 소모가 33% 증가한다. 그러면 이게 장비 수요 증가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주문하고 끝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소모품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도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HBM3 TC본드 대비해서 4의 TC본드는 가격이 30에서 40%더 비쌉니다. 주문은 계속해. 주문은 한 번 주문하고 떴다방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쇄적으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가격이 더 올라서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JP모건 논리라면은 뭡니까? EPS 6,500원에다가 멀티플 30배 때려주면은 요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향까지. 그러니까 이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뭡니까? 충분히 홀딩의 근거가 존재하고
매도의 근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다. 지금 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삼성전자가 상식적으로 SK하이닉스 이렇게 했는데 한미반도체 TC본더 발주 비율을 안 늘리겠냐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제2의 로보티즈,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는 요것도 꼭 챙겨 가셔가지고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 재미 한번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